녹색병원의 김동우입니다. 이제 1차 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2차 병원에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저한테 주셨는데, 저희 병원이 이제 16년이 됐는데 전임 초대 원장님이 뭐 커뮤니티 케어 뭐 비슷한 개념으로 지역사회의 병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이 이제 지역 건강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오면 이제 바로 눈에 띄는 제일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다가 당시에 가정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3명 이렇게 둬서 지역사회 사업을 100개만 하면 병원이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역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런 배경에는 저희 병원이 이제 세워지게 될 때 일본하고 교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일본에 2개의 자매 병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사카에 있고 하나는 교토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끔 갑니다. 거기 가보면 오사카에 이제 니시오도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한 60년 됐습니다. 거기 가보면 라쿠라쿠 센터라고 있는데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한 4, 5층 되는 건물인데 그것이 이제 지역센터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방문 간호사, 데이케어 센터, 그래서 하여튼 찾아가는 어떤 진료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 커뮤니티 케어, 그 일본에서는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2003년도에 시작을 했고 한동안 이제 조용하다가 2012년에 시행령 같은 게 이제 갖춰지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딱 일정한 형태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같은 형태로 가져가는 것인데, 이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지역 포괄 케어 네트워크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작년에 우리 국내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거의 광풍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제 여러 곳에서 발표회가 있었고 커뮤니티 케어 추진 협의체가 발족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창립총회 때 갔었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단체가 회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간호사 단체, 작업치료사 단체, 노인병, 그 다음에 하여튼 제가 그 당시 참가했을 때 한 20개 가까운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진행이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핵심이 성공의 핵심이 이제 네트워크, 이거를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제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또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새 이제 동네 의원과 병원의 어떤 역할 설정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의료와 복지, 그 다음에 이제 돌봄,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느낀 거는, 누가 과연 주도할 것이냐, 그거에서도 이제 좀 시각차가 있는데, 의료나 의사가 주도하기보다는 복지나 돌봄 쪽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움직임도 꽤 느낄 수가 있고요. 유기적으로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또 이거 수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동력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은 의사 사회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오동호 회장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 존경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게 우리 중랑 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한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든지 읽어보면
어느 지역이라도 같은 커뮤니티 케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한 일본에서도 책에 보면 아직까지 정착됐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랑 지역에서 이거를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저는 이제 비유를 주자면 하나의 이제 운동팀을 비유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축구팀이다 그러면 어떤 축구팀은 굉장히 그 훌륭한 공격수가 있는 반면에 수비수가 약할 수 있고, 다른 데는 미드필더가 굉장히 강한데 공격수가 별 볼일 없고 그런 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팀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랑구에서는 좀 장점이 많은 인프라가 있을 수 있고 또 없는 인프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인프라를 갖춰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드는데, 범위를 좁혀서 의원과 병원 간의 네트워크만이라도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선결 과제는 저는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1차와 2차의 의료 전달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박철우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2차 병원은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지역 병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입원 병상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퇴원 지원실, 지역 연계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퇴원을 하게 될 때 이 환자가 집으로 가기는 어려울 때 이거를 지역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퇴원 지원실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수가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치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치가 이제 오늘 옆에서는 4개의 조건을 갖추지 않습니까? 최초성, 처음에 이제 가는 거, 그 다음에 지속성, 지속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질환이나 상태를 연결하는 포괄성, 그 다음에 2차, 3차 병으로 연결하는 연계성, 이런 4가지의 기능을 갖춘 역할을 의원에서 해주시고, 입원이 필요할 때 지역병원에서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다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중랑 지역에서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연구를 보면 노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케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큐어와 케어가 있을 때, 큐어라는 건 이제 급성기 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것인데, 노인이라고 다 케어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급성기 어떤 큐어의 필요성이 다른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반드시 만성 질환만 다룰 것은 아니라면, 급성기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바라기는 이제 시작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저희 병원하고 아무튼 그런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또 이어서 돌봄이나 복지기관과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나가는 그런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